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집값 때려잡는다. 실거주 부활 난리 났다. 아파트 40% 폭락으로 집값을 2017년 수준까지 회귀. 전세제도 폐지와 갭을 벌려서 갭투자 방지 등 집값에 독서를 퍼부었던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는 실거주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면 조정지역과 투과지역 부활은 물론 각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집값 띄우기에 골몰아 있는데 집값 하락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원희룡 집값 때려잡는다. 실거주 부활 난리 났다. 요즘 역전세 난으로 지금 시끄럽죠.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역전세 때문에 집값 폭락하지 않습니다. 얘는 20분의 1밖에 차지 않아요. 중요도에서. 다만 무시한다라기보다는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라도 자, 이거 하나 때문에 마치 집값이 폭락하는 것으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야 어떻든 원희룡 역시 뜨겁게 말을 하고 있죠. 갭 투자에 갭을 벌려야 과도한 전세대출 제한 이거 필요하다. 너나 나올 것이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보세요. 자, 원희룡 집값 하락, 전세 폐지, 전세 수명이 다 했다. 전세 부작용, 전세 사기극, 주택 투기 양성.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세제도. 자, 월세 전환 노력. 30년간 그렇지만 불가능했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자, 원희룡 장관이 또 뭐라고 했냐면 갭을 벌려야 한다. 그래야 갭 투자를 안 한다. 이런 말이 한마디로 과도한 전세 대출 자 이거를 제한을 해버려야 한다 이거죠. 각종 처방전도 제시했습니다. 자, 제도 전세 DSR을 적용해서 너무 많이 전세 대출 막 80%도 해주잖아요. 90%도 해주고 이러지 말고 얘도 5, 60% 정도로 정상화시키자. 보증보험 가입도 엄격하게 하고 이 깡통 전세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깡통 전세가 많잖아요. 아예 규제를 처음부터 하고 또는 아파트라도 지방이거나 나홀로 아파트는 또 전세가율이 높아요. 이것도 역시 규제를 하거나 해서 깡통 전세를 방지하자. 이제 집값 하락 이게 재밌죠. 실거주를 다시 부활하겠다. 집값 상승 이 기미가 보이고 일정 기간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거주를 해야 세금이 없는 거예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기 여부 공개 이것도 역시 해가지고 실거래가 조작 또는 취소를 통해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겠다. 자, 집값 상승 보류, 즉 임대주택 사업도 지금 보류시켰어요. 토지거래허가제도 보류시켰고 강남도 해제 여러 가지도 보류시켰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보류했고 강남 실거주 이런 것도 폐지도 다 지금 보류했다는 것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통쾌하게 지금 독서를 퍼부었는데 얼만큼 실현될까? 이거 보실래요? 국토부 장관 원래 60% 폭락시킨다라고 본인 입으로 발언한 거예요. 자, 40%는 적어도 추가 하락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60% 폭락, 현재 20% 하락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추가로 40% 하락. 집값 거품 서울 PIR이 무려 18이라고 하고 10까지 낮춘다. 이 말은 40% 폭락시키겠다. 자, 지금 40% 폭락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또 반등하고 있죠. 2017년 6월 달로 환원하겠다.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2017년 6월이면 12 정도인데 역시 얘도 40% 이상 폭락을 해야 이 상태로 가겠죠. 이번에는 270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공급 물량으로라도 집값은 크게 떨어진다. 정상적 일정 진행, 주택 공급 270만 호 진행. 과정상 문제, 원자재도 올라가고 또 서울시와의 공조도 필요하겠죠. 자, 아무튼
40% 추가 폭락은 공급 과잉 정말 제대로만 진행한다면 대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연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도 받아요. 자, 이제 규제 완화, 거래 활성화. 자, 거래 활성화.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를 정상화해서 집값을 끌어내리겠다. 규제 완화, 제초한 안전진단, 정비사업 등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를 타파하겠다. 세금. 자, 국회 내 지침 여러 가지 세금을 올렸는데 국회 통과 안 된 게 많죠? 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집값을 폭등시켰어요. 물론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다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뭐하고 한 것들이 역설적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시킨 것도 맞아요. 지금 바닥에서 축 치고 올라왔잖아요. 자, 깡통전세, 역전세, 대출난의 심각. 자, 지금까지 정부는요, 부동산 살리기 해가지고 결국 부자들 배만 불린다라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띄우기 한 거 맞아요, 띄우기. 정책이.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집값 거품 높은데 계속 띄우기 위주로 지금도 띄우기. 다주택자 부자들 편이었어요. 대출도 안 하고 보유세 70%나 감세. 이게 뭡니까? 70% 감세. 건설사 노골적 편들기. 고분양, 미분양 완판. 자, 고분양가 전혀 손을 안 대요. 고분양 그 철퇴를 내려버려야 돼요. 한번 고분양가 때려버리면요, 철퇴를 내려버리면 고분양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고분양가 때리잖아요. 문제점, 집값 거품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은데 그 방패 역할, 인위적으로 집값 띄웠고 서민보다는 부자 정책을 써가지고 다주택, 건설사의 혜택이 돌아가게끔 했고, 서울, 비서울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자, 수도권 지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자, 부양책, 대책, 미분양을 매입하는가 하면 이번에 갭투자자들 DSR로 구제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금리, 기준금리 지속적으로 계속 동결함으로써 집값이 뛰는데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 아직은 시행 안 했는데 강남 해제, DSR 꼼수 확대 이건 했죠. 자, 선심성 개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 다 해당돼요, 여기에. 자, 그동안에 정부 정책이 집값 띄우기 일변도였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의 집값 하락 발언은 그래도 소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이거 별표 좀 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나하고 저 사람의 코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그리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보실래요? 서울 가격대별 거래 비중, 아파트 매물, 전세 가격 하락. 자,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 겨울에 이르면 떨어질 것이다. 2차 하락한다.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 버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나는 어떤 처지에 놓일까? 이것이랑 같이 고민하시라고. 지금 집 사가지고 괜히 폭락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2, 3년 집값 뛰어버리면 나는 집도 팔았는데 어떻게 될까?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저는 집값 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자, 가격 상승, 거주 부활, 벼락거지 뭔 말이냐. 상승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일단 집값이 뛰게 되니까 무진장이 손해를 봐요. 서서히 오르거나 정체하다가 집이라는 놈은 무릎 근처에서 오랫동안 멈들다가 확 뛰어버린다고요. 급격하게 가격이 오를수록 투자 금액은 더 커져요. 맞잖아요. 가격이 뛰면 뛸수록 투자 금액은 계속 커집니다. 자, 아파트를 잡지 못하면 결국 최대 손실을 봐요. 안 그래요? 돈은 더 늘어나지. 또 더군다나 집을 안 잡고 은행에 저금하지. 은행 저금보다 세금을 왕창 내도 10배, 20배 버는 게 집입니다. 저 말 맞잖아요. 여러분들 중과세 두드러 맞아도요, 은행 저금보다 20배 이상 더 벌어요. 계산해 보세요. 자, 거주 부활. 이제 거주 부활이 될 수도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실거주 지금은 없잖아요. 폐지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히 서울 같은데.
실거주 부활로 갭 투자가 양도세를 40%를 내게 돼요. 2주택 중과세도 붙습니다. 분양권 전매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청약의 혜택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2021년, 22년 다 뛰어들었잖아요. 왜? 왜 뛰어듭니까? 그렇게 세금을 내고 중과세를 내더라도 그게 훨씬 많이 버니까. 근데 왜 그때 뛰어들어요? 좀 미리 좀 뛰어들지. 벼락거지가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 신경 쓰세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이 있어야 돼요. 물론 1월달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막 폭락하니까 저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좀 달라요. 오를까? 내릴까? 서로 팽팽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면 집을 판 사람은요 잡아야죠. 만약에 집 못 사버리면 벼락거지 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판 사람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특히 최근에 집 판 사람들. 자, 상승 하락이 반반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을 사야 한다고 봐요. 왜 집값 부추기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폭락한다 막 어떤 근거도 없이 2, 3년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완전 거지로 이끄는 거지. 저는요 집값 폭등할 때도 막아줬어요. 그리고 많이 내려갔을 때도 더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고. 근데 지금은 여름을 좀 지켜보자고 해서 여름이 올라왔잖아요. 실제로 올라가고 도저히 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해외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뭐 무조건 잡으라는 건 아니고 특히 무주택자 이런 분들 벼락거지 위험에 놓인 분들은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집값 방향과 흐름 분석, 부동산 마인드. 여러분들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관심도, 목적, 활용도. 부동산에 무지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모든 걸 맞춰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간이 관심을 갖는 건데, 흐름을 보며 금매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끝이 없어, 금매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도 금매. 세 번째, 부동산 열정. 자, 학습을 하고, 상담도 받고, 타이밍을 정확히 파악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에요. 목적 볼까요?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들은 거주, 직업, 자본의 한정이 있고 너무 여기 거주, 실거주, 직업, 내 자본금 여기만 다 맞추려고 해. 모든 걸 투기로 인식해요. 부동산을 투기로 인식하시는 분은 부동산 유튜브 보지 마세요. 투기로 인식하면서 왜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남 잘못 뛰는 꼴을 보시기 위해서 보는 거나요? 본인이 돈을 벌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봐야죠. 자, 부동산 관심 이번에는 중간 정도. 실거주와 투자 동시에 목적을 두는 경우. 근데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겠죠. 철저하게 무조건 부동산은 공격적 투자가 목적이 돼야 돼요. 자, 활용도 볼까요?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은 타이밍, 입지, 물건, 상황 등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느낌만 보는 거야. 저 집이 깨끗하다. 뭔지 뭐 감이 온다 안 온다. 구조가 안 좋다고 집을 안 잡아. 입지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집 안 보고도 잡아야 돼요. 집을 안 보고도. 입지하고 타이밍이 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심 4가지 조건 특정 사항만 강조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다 중요한데. 부동산 열정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면 바로 분석해서 매입을 해버립니다. 자, 이제 부동산 선택 지금 매수하느냐 기다리느냐 관망. 자, 상승을 말하는 사람이고 전문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당돼요. 상승론자, 하락론자, 현실론자. 부동산 선택. 상승론자. 대세 상승이다 지금. 해외 주가나 집값 상승하고 있고 금리도 안정되고 있다. 물론 요즘 조금 다시 꺾이고 있는데 아무튼 일시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지켜봐야겠죠. 자, V자 반등. 97년 IMF 때. 2008년에서 2009년 미국 위기 때. 그리고 이번에도 V자 반등. 현재까지는 V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현장 전문가, 언론 등 이런 분들 이게 증가 추세인데 이런 사람들은 상승하니까 잡아라 주의예요. 하락론자들 보자고요. 2차 하락. 금리 경기가 불확실하다. 이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진 건 맞지만 남았어 잔재가. 사이클상으로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 W자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질 것이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구매력이라든가 주요 지표가 그걸 대답해 준다. 주로 어떤 사람이 하락론자가 많냐? 빅데이터 이론 전문가, 하락 유튜버. 그런데 지금 조금씩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빅데이터 이론 전문가들 이 사람들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한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번에 현실론자. 좋아, 이 두 개 빼버리고 현실. 지금 현실적 상황이 봤을 때 올라가는 거 맞잖아. 24년 내년 4월 총선도 있네요. 1년 가까이 남은 총선까지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상승할 가능성이 약간 높아요. 자, U자. 경제 위기, 장기 침체 없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위기가 터져야 집값은 폭락한다. 꼭 기억하세요. 1, 2년간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라 이거예요. 현실론자도. 자, 중도 전문가나 일반인의 상당수 상승 추세. 바로 현실이 이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집값 폭락 6가지 근거, 지역별 장기 가능성. 자, 볼까요? 역전세 발생, 갭투자 매물 폭증. 집값 폭락을 저도 이게 여러 번 주장했는데 이 근거들이 어느 정도 일리 있어요. 다만 이제 경중을 따졌을 때 중요한 요인들이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역전세 발생,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는 맞습니다. 갭투자 매물이 폭증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많이 빠졌어요. 올해가 하반기가 절정일 뿐이야. 올해 하반기 지나면 이것도 뭐 흐지부지 튀죠. 예전에 미분양 문제 뭐 이런 것처럼 거래량 문제. 자, 이번에 건설 금융이 불안하다. 건설 금융 부실, 부동산 PF 한동안 엄청 시끄러웠죠. 물론 지금도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희석된 건 맞아요. 공급 과잉, 3기 신도시 기타. 아직은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자, 사이클 하락 기간이 지금 너무 짧다. 물론 사이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더블 딥이 올 것이다. 인구, 산업체가 감소. 근데 인구, 산업체 감소 이것은요, 주로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 지방. 그래서 차별화라는 말 진짜 중요해요. 집값이 뛴다고 해서 다 뛴다고 저는 안 합니다. 분명히 서울과 비서울이 차별화가 심할 거예요. 상승장이라서 다 뛴다. 오산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는 다 올라왔어. 이제부터는 뛰는 것과 그냥 여기서 정체 또는 떨어지는 것이 구분될 거예요. 주요 지표 위험, 구매력, PIR, 가격면 이거 위험한 거 맞아요. 지금 집값 폭락을 주장하는 걸 보면 이런 근거들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것들보다 해외가 중요해요. 금리, 경제, 해외 집값 이게 80% 중요도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지켜보세요. 자, 2030 외진 외국인 매입 증가. 자, 여러분들 하락장에 3억 매입. 여러분들이 1등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뭔지 4등부터 할게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도중도 마찬가지예요. 거주, 실거주로 매입했어. 그냥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 지역 매입. 아무튼 수익률 5.5억이 3억으로 떨어졌는데, 자, 이 3억 이게 8억까지 가네요. 그대로 3억짜리를 잡은 거야. 자, 3억 거주했어요. 5억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서울이나 5억 차익이지 지방은 3억이 잘 가야 5억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차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3등은 B2 거주입니다. 빚내서 실거주하는 거죠. 지역별 거주 겸 투자 목적 매입. 자,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유망 지역에서 매입. 수익률 8억, 4.5억, 11.5억. 자, 빚을 좀 냈으니까 1억 5천 내는 바람에 자, 11.5억까지 간 거예요. 3억에서 1.5억. 3억 거주 7억이나 차익이 생겼네요. 그냥 빚을 안 낸 것보다는 2억 차익이 커졌어요. 물론 빚을 더 내면 더 차익이 크겠죠. 자, 2등은 분양입니다. 전매 축소, 특급 지역, 전매 제한 6개월에서 1년. 주요 지역, 강남, 서울, 대단지 3기, 지방 중심 지역. 수익률, 자, 8억에 분양하면 좋은 곳들은 16억까지 가죠. 자, 근데 3억 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3억 가지고 8억의 차익을 거뒀네요. 그런데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갭투자입니다. 물론 요즘은 전세가가 많이 내려와서 갭투자도 좀 이익이 줄지만 실거주 폐지, 하락장 조정 투과 지역이 해제됐어요. 주요 지역, 강남, 서울, 경기 중심, 지방 중심. 수익률 15억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걸 3억 갖고 갭투, 그러면 22억까지, 14억까지 차익. 물론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락기간이 짧아서 상승 기간도 2, 3년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부동산 호가 이렇게 추락하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추락하느냐
추락하지 않느냐. 아직은 좀 더 관망해도 괜찮아요. 지금도. 관망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다만 너무 폭락에 쇠뇌되지 말라 이거예요. 또는 폭등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가니까 폭등할 것이다. 이것도 쇠뇌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 집값이 지나치게 비싼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전쟁 같은 세상살이에서 구독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